제6장 자기연민의 힘. 가혹한 자기 비판에서 자기 친절로 나아가는 길. 당신은 지금까지 얼마나 가혹하게 자신을 대했는가. 실수하면 용서하지 않았고 부족하면 채찍질했으며 아프면 참으라고 다그쳤다. 당신은 타인에게는 친절하고 너그러우면서 유독 자신에게만은 냉혹한 재판관이었다. 그러나 그 가혹함이 당신을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든 적이 있는가? 끝없는 자기 비판이 당신을 성장시킨 적이 있는가? 이 장에서는 자기 비판을 넘어 자기 연민으로 나아가는 심리적 메커니즘을 두 권의 베스트셀러 심리학 저서를 통해 분석한다. 첫 번째는 앨런 핸드릭슨의 유연한 완벽주의자이고 두 번째는 크리스틴 네프의 자기 연민이다. 앨런 핸드릭슨은 20년 경력의 임상심리학자이자 보스턴 대학교 심리학과 교수로 불안과 완벽주의 분야의 세계적 권위자이다. 그녀 자신도 오랜 기간 완벽주의로 인한 불안과 자기 비판에 시달렸으며 자신의 경험과 수많은 임상 사례를 바탕으로 유연한 완벽주의자를 저술하였다. 이 책은 2025년 아마존 임상심리학 분야 베스트셀러 1위에 등극했으며 오프라 데일리가 선정한 2025년 최고의 자기계발서로 선정되었다. 핸드릭슨이 제시하는 핵심 개념 중 하나는 자기 비판의 악순환과 인지적 탈융합이다. 그녀는 이렇게 말한다. 자기 비판이 자신을 도우려는 동기에서 비롯되었다는 걸 인정하는 동시에 자기 비판이 결국 당사자를 지치게 만든다는 점에서 이득보다는 손해가 많은 도구이다. 핸드릭슨은 UCLA 농구팀 감독의 사례를 통해 자기 비판을 대체하는 효과적인 피드백 방식을 설명한다. 감독은 선수들에게 넌 최고야, 넌 형편없어 같은 개인에 대한 평가보다는 물집이 잡히지 않게 양말을 당겨라, 키가 작은 선수에게 패스해라 같은 담백한 정보를 전달했다. 이는 선수 개인의 존재 가치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에 대한 객관적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이 사례는 자기 비판의 핵심 문제를 명확히 보여준다. 우리는 자신의 행동이 아니라 자신의 존재 자체를 평가한다. 실수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나는 무능력한 사람이라는 증거가 되고 실패는 단순한 실패가 아니라 나는 가치 없는 존재라는 증거가 된다. 핸드릭슨은 이 자기 비판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방법으로 인지적 탈융합 기법을 제시한다. 인지적 탈융합이란 자신의 생각과 자신을 분리하는 훈련이다. 나는 형편없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 때 그 생각을 사실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단지 하나의 생각일 뿐이라고 인식하는 것이다. 이 기법은 생각 자체를 없애려는 시도가 아니다. 오히려 생각과의 관계를 바꾸는 것이다. 생각이 떠오르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그 생각에 휩쓸릴 것인지는 선택할 수 있다. 핸드릭슨의 이론은 자기 비판을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고 말하지 않는다. 오히려 자기 비판의 에너지를 건설적인 방향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한다. 개인에 대한 전면적 평가가 아니라 구체적 행동에 대한 객관적 피드백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이 전환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더 이상 자신의 존재 가치를 의심하지 않으면서도 성장을 위한 동기를 유지할 수 있다. 크리스틴 네프는 텍사스 대학교 오스틴 캠퍼스의 인간발달학 교수이자 자기연민 연구의 세계적 권위자이다. 그녀는 자신의 저서 자기연민에서 수천 년 동안 동양 철학에서 강조해온 자기연민의 개념을 서양 심리학의 과학적 방법론으로 체계화하였다. 이 책은 전 세계 30여 개 언어로 번역되어 100만 부 이상 판매된 베스트셀러이며 자기 비판과 수치심에 시달리는 현대인들에게 혁명적인 대안을 제시하였다. 네프가 제시하는 핵심 개념은 자기연민의 세 가지 구성 요소이다. 첫째는 자기 친절, 둘째는 보편적 인간애, 셋째는 마음 챙김이다. 자기 친절은 실수와 실패를 경험했을 때 자신을 가혹하게 비난하는 대신 따뜻하고 이해하는 태도로 자신을 대하는 것이다. 이것은 단순히 기분을 좋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겪고 있는 존재에게 자연스럽게 베푸는 친절이다. 친구가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하는가? 우리는 그를 비난하지 않고 그의 고통을 인정하며 함께 아파한다. 네프는 우리가 자신에게도 동일한 태도를 적용해야 한다고 말한다.
보편적 인간에는 고통과 실패와 불완전함이 인간 경험의 보편적 일부임을 인식하는 것이다. 자기 비난에 빠진 사람들은 자신만 유난히 부족하고 자신만 실패하고 자신만 불완전하다고 느낀다. 그러나 네프는 모든 인간이 실패하고 후회하고 아파한다는 사실을 상기시킨다. 이것은 결코 당신만의 특별한 결함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공유하는 인간 조건의 일부이다. 마음챙김은 고통스러운 감정을 과도하게 동일시하지도 않고 억압하지도 않은 채 균형 잡힌 자세로 바라보는 능력이다. 우리는 흔히 고통스러운 감정을 회피하거나 억압하거나 반대로 그 감정에 완전히 휩싸여 버린다. 마음챙김은 제3자의 시선으로 자신의 감정을 관찰하는 것이다. 나는 지금 슬픔을 느끼고 있지만 슬픔이 나의 전부는 아니다. 나는 지금 분노를 느끼고 있지만 분노가 나를 정의하지는 않는다. 네프는 자기 연민을 흔히 자기 연민이나 자기 방종과 혼동하는 오해를 정확히 짚는다. 자기 연민은 불행한 상황을 과장하거나 자신의 고통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고통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그 고통을 겪고 있는 자신에게 친절을 베푸는 용기 있는 행위이다. 또한 자기 연민은 게으름이나 책임 회피와도 다르다. 오히려 자기 연민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성장을 향해 나아가는 현명한 힘이다. 네프의 연구는 자기 연민이 높은 사람들이 자기 비판이 심한 사람들보다 더 높은 심리적 안정감을 누리며 실패 후에도 더 빠르게 회복하고 더 건강한 동기부여를 유지한다는 것을 증명한다. 자기 비판은 단기적으로는 행동을 촉진하는 듯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불안과 우울과 자기파괴적 행동으로 이어진다. 반면 자기 연민은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의 기반이 된다. 핸드릭슨과 네프의 이론은 서로 다른 각도에서 자기 비판과 자기 연민의 문제를 분석하지만 두 이론이 제시하는 해결책은 한 지점에서 만난다. 그것은 자신과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재정의하는 것이다. 핸드릭슨의 이론에 기반한 인지행동 전략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는 개인평가와 행동평가를 분리하는 훈련이다. 당신이 실수했을 때 나는 형편없는 사람이라고 말하지 말라. 대신 내가 이번에 실수했다고 말하라. 당신이 약속을 지키지 못했을 때 나는 믿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말하지 말라. 대신 내가 이번에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고 말하라. 이 언어의 전환은 당신의 존재 가치와 당신의 행동을 분리하는 첫걸음이다. 두 번째는 인지적 탈융합 훈련이다. 부정적 자기평가가 떠오를 때 그 생각을 사실로 받아들이지 말고 하나의 정신적 사건으로 관찰하라. 나는 무능력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구나.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구나. 이 관찰자적 시선은 당신과 당신의 생각 사이에 심리적 거리를 만든다. 세 번째는 자기 비판의 의도를 전환하는 훈련이다. 당신의 자기 비판이 원래는 당신을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것이었음을 인정하라. 그러나 그 방법이 효과적이지 않았음을 인정하라. 그리고 이제는 더 효과적인 방법, 즉 자기 친절을 통해 성장의 동기를 유지하는 법을 배워라. 네프의 이론에 기반한 인지행동 전략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는 자기 친절 언어 습득 훈련이다. 실수나 실패를 경험했을 때 당신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듯 자신에게 말을 걸어라. 괜찮아.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 힘들었겠다. 정말 고생 많았어. 충분히 잘하고 있어. 이 언어는 처음에는 어색하고 낯설 것이다. 그러나 반복될수록 당신의 뇌는 새로운 언어에 적응하기 시작한다. 두 번째는 보편적 인간의 인식 훈련이다. 당신이 부끄러움이나 수치심을 느낄 때마다 이렇게 생각하라. 이것은 나만의 특별한 결함이 아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 똑같은 감정을 경험한다. 우리는 모두 불완전한 인간일 뿐이다. 이 인식은 당신을 고립에서 해방시키고 인류라는 더 큰 공동체의 일원으로 느끼게 한다. 세 번째는 마음챙김 명상 훈련이다. 하루 5분 조용히 앉아서 현재 떠오르는 감정과 생각을 관찰하라. 좋은 감정도 나쁜 감정도 판단하지 말고 그냥 흘려보내라. 나는 지금 불안을 느끼고 있구나. 나는 지금 후회를 느끼고 있구나. 이 관찰은 감정에 휩싸이지 않으면서도 감정을 억압하지 않는 균형 잡힌 태도를 기른다. 네 번째는 자기연민 휴식 훈련이다.
하루 중 가장 스트레스가 많은 순간에 잠시 멈추어 다음 3가지 질문을 자신에게 던져라. 첫째, 나는 지금 어떤 고통을 경험하고 있는가? 둘째, 이 고통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경험하는 보편적인 것이다. 셋째, 지금 나에게 가장 필요한 친절한 말은 무엇인가? 이 짧은 휴식은 당신의 뇌에 안전 신호를 보내고 스트레스 반응을 완화시킨다. 핸드릭스는 말한다. 우리는 자신을 다그치느라 지쳐왔다. 내 안의 가혹한 비평가를 버리고 자신에게 너그러워지는 법을 배워야 한다. 자기 비판이 자신을 도우려는 동기에서 비롯되었다는 걸 인정하는 동시에 그 방법이 결국 당사자를 지치게 만든다는 점에서 이득보다는 손해가 많은 도구임을 인식해야 한다. 네프는 말한다. 자기연민은 나약함이 아니라 용기이다. 자신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정면으로 바라보며 그 고통을 겪고 있는 자신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은 가장 강력한 심리적 기술이다. 자기연민을 실천하는 사람들은 더 높은 회복 탄력성을 보이며 실패 후에도 더 빠르게 일어선다. 당신은 오늘 자신에게 어떤 말을 건네고 있는가? 당신은 실수한 친구에게 하듯, 지친 동료에게 하듯 자신에게도 친절한 말을 건네고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가혹한 재판관으로서 자신을 심판하고 있는가? 이 질문에 답하는 순간 당신은 자기 비판의 감옥에서 자기연민의 자유로 나아가는 첫걸음을 내딛는 것이다. 그리고 그 첫걸음이 바로 진정한 변화의 시작이다.